안녕하세요. 율쌤의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소년 범죄 사건에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특히 이제 소년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성인 범죄가 아니라 어린 자녀들의 범죄 행위로서 그 심각성을 크게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까지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영상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이전 시간에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그 소년 범죄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년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크게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범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가 저지른 범죄인 것이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가는 게 원칙이지만 소년의 그 교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년 보호처분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한 다음에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보호사건으로 갈지 일반 형사사건으로 갈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세 미만 그리고 1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갈 수가 없고요. 형사 미성년자라서 보통 이제 소년 보호처분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경찰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촉법소년의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가 저지른 범죄입니다. 연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만 14세라는 것이 보통 이제 정규 교과 과정에 있어서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미만이 되는 소년들의 사건입니다. 아직 상당히 어리죠. 최근 이제 언론 매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촉법소년의 사건도 일반 사건이 아니라 상당히 중범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는 있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일할 때 그래도 촉법소년 사건들은 단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 절도, 사기, 또 도박도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도박이 있으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범죄도 도찰, 카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이 좀 경미한 범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를 할 때도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그렇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지가 않고, 거의 대부분 부모님 동석 하에 이렇게 좀 온화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그렇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따라서 이제 훈방 조치가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요. 그래도 소년부에서 재판을 한번 받아라라고 해가지고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제 최종 결론적으로 소년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부분 이제 1호, 2호, 3호 처분, 그 보호자 보호 아래 감호 위탁하거나 아니면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 명령 정도가 내려지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 불개시, 불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상당히 좀 언론 매체나 또는 드라마적 요소로 의해서 강조되는 것에 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촉법소년 사건은 좀 단순 사건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범죄소년은 이제 14세 이상 19세 미만입니다. 아직 중고등학교 시절이긴 하지만 이제 사회도 많이 변하고 해서 또 신체적인 조건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결코 단순 사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폭행을 하더라도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다든지 또 집단으로 폭행을 한다든지, 그런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상당히 중하게 보는 사건들이죠. 그리고 단순 절도, 사기, 도박도 있을 수 있지만 재범과 상습범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그 개별 사건은 간단할 수 있지만, 이게 재범이 되고 상습범이 되면 위법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되고,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중하냐 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향의 문제, 성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중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만 받는 게 아니라 검찰까지 송치가 되고요. 그리고 중범죄의 경우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범죄 성립 여부에 따라서 훈방 조치도 되고 또 소년부 송치가 되기도 하는데, 일단 이 범죄 소년 사건에서는 일반 형사 사건으로 가게 되면 전과가 났기 때문에 무조건 소년부 송치가 목표다. 물론 훈방 조치나 내지는 불기소 처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런 처분을 받는 게 최대의 목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년범죄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거의 이제 자백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소년부 재판을 가더라도 보호처분을 받기 전에 소년분류 심사 문제, 구금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소년보호 사건 10개 중에 1호 내지 5호 경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촉법 소년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 사건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되신다면 모르지만 상당히 뭐 변호사 비용도 적지가 않기 때문에 단순 촉법 소년에서 단순 사건의 경우에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촉법 소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사건이 아니라 좀 중한 그 사건의 경우에는 당연히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개중에는 이게 이제 뭐 보통 이제 신고 내지는 고소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 그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 가지고 가해자 측에서 좀 억울한 경우 또 사실관계를 잘못 조사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범죄 소년 이제 14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중하게 보셔야 될 것이 반드시 형사처분 좀 면하자. 적어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14세 이상 사건의 경우에는 그 중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5 이상의 어떤 구금이 되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또 소년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비록 전과는 기록되지 않지만 소년원에 갔다 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청소년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실관계 다툼이라든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 또는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조사 과정에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면은 대응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성년범죄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판단은 각자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꼭 선임을 하신다는 차원이 아니라 뭐 도움이 된다,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율생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